마지막 순서죠. 일찍이 시장, 특히 뉴욕 증시 호황세를 이룰 때 버블이다,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꾸준히 하셨던 이분입니다.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간밤 뉴욕 증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. 폭락을 했는데 더 빠질까요? 일단 개인적 의견을 개진합니다. 물론 항상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제 판단을 여러분한테 맡기려 합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죠. 근데 주식시장의 하락은 중국부터 아시아로 해서 유럽, 미국까지 다 돌았습니다. 일단 지구촌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아주 개인적 의견입니다.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락 일파는 개인적으로 종료를 선언합니다. 저는 하락 일파는 종료를 했다고 판단합니다. 물론 오늘 밤 미국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. 금요일이라. 그러나 하락은 종료했을 확률이 높다. 물론 이것이 반등으로 해서 추세 전환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.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일단 급락은 오늘로서 종료됐을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기 좋겠고 올해 현금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하라고 했죠.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들이대봐야죠. 들이대야 합니다. 들이대면 예상이 맞다면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는 한 19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1950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. 물론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맥스 2주 정도 봅니다.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.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. 미국 시장이 추가로 빠질지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죠.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아마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65월선은 의미 없다.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내려왔어요. 하단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건 언더슈팅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정도로 봅니다. 근데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올라왔다가 뭐 쭉 올라가냐? 올라가 봐야 이겁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 거는 잘못된 거죠. 차라리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서 올라가 봐야 지난번 고점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하죠. 다만 금리 인하한 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거다.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봉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. 음모론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.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. 예,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.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막 끌어오면서요. 아마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. 특히 하방 포지션 잡고서 막 버텼던 분들은 야, 트럼프 이 립서비스가 대단하네. 막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. 립서비스로 시장을 막 다 끌어온 게 트럼프예요. 근데 지난번 여기서 빠질 듯 하다가 다시 쭉 당깁니다. 그러니까 저도 당황했죠. 당황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월봉은 돌파가 됐는데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월봉이 돌파돼도 일봉이 마지막 맞는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슈팅 구간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결국 그거 맞고 떨어졌거든요. 결국은 최고로 갈 수 있는 데가 다 온 거예요.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장 흐름을 쭉 읽다 보니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국이 움직이질 않았어요. 그때가 요거예요. 요거 빠진 거였어요. 그러더니 올라옵니다. 중국도 한 80% 올라오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뭐 대단한데 우리나라만 왜 빠져 뭐 이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. 중국은 안전 불감증이 오는 그 타이밍이 때 올라온 것 같다. 근데 미국이 올라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3% 정도 빠지니까 갑자기 미국이 폭 빼버립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죠? 세력 이탈 같습니다. 아마 그 표현을 써드렸어요. 세력 이탈인 것 같아요. 그날부터 지금 계속 빠졌거든요. 계속 빠졌어요. 세력 이탈합니다. 그럼 세력이 누구냐?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시장을 누가 아까 이끌었다 했죠? 트럼프 립서비스. 그럼 트럼프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? 사업하는 사람.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? 카라이칸. 그리고 월가에서 주무르는 사람. 그들이 빠져나간 거예요. 그러면 이들은 하락의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료가 코로나로 뜬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. 지금 개인적으로. 자기들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서 하방을 먹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시장에 계속 야 금리 인하해 그런데 말을 안 듣거든요. 연준이 한번 보자. 재선이 오니까 그러면 내가 시장의 안전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.
시기적으로 지금 빼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. 그죠? 금리라고 소득세.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보면 지금 빼야지만이 맞았던 거죠. 근데 제가 볼 땐 실패작입니다.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. 왜냐하면 반등파가 들어올 거고요. 반등파가 내려갈 겁니다.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. 시장이. 항상 그 모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일단은 보이지 않게 지들끼리는 환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하방 배팅을 했을 테니까요. 물량을 다 뺐을 테니까요. 근데 일단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. 그 자리가 어디냐의 싸움이었다는 거죠. 저는 그 자리를 현재 요 근처라고 봅니다. 월봉을 다시 볼까요? 현재 이 근처. 일단 60월선을 시장은 봤을 거예요. 저는 그걸 안 봤죠. 왜? 오랜만에 떨어지는데 그걸 인정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단선 어디일 거라고 판단했고 후행 스팬을 목표치를 정한 게 이거고 두 번째 언더슈팅까지 잡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장 초반에는 밀려도 막판에는 플러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은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리스크 관리 여기서 계속 리스크 관리 하라고 해서 답답했을 겁니다. 그분들한테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. 단기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. 1900에서 1950까지. 그거를 잡아 드셔야 됩니다. 그걸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. 사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투톱 건드리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기관이 엄청 많이 산 종목이 있습니다. 그 종목 건드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그래도 산 종목이 있습니다. 그 종목들을 건드리시면 그 종목의 시세를 줍니다. 지금은 그 종목만 해야 될 때입니다.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서 HDS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걸 가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어쨌든 지금 미국은 단기 조정은 끝난 거로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.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. 자, 그러면 시장의 가장 요번에 하락에 제가 언급 안 했지만 가장 기본 요소 중에 뭐냐면 코로나 두 번째가 뭐였으면 유가였죠. 유가가 바닥일까? 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. 왜? 바닥은 유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. 유가는 바닥을 쳤습니다. 지금 보시면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안 해줘서였잖아요. 근데 다시 협의를 하죠. 그래서 차트만 접근해봤습니다. 여기 돌파할 수 있는 찬스에서 밀렸어요.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 좀 연결했습니다. 연결한 선을 가지고 드래그를 했습니다. 드래그 해가지고 중간 저점을 갖다 붙였더니 딱 걸려듭니다. 이게. 자,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가.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가가 한방 쳐서 주가를 끌어냈던 현재의 시장 유가가 바닥을 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일시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열릴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한번 휩쓸렸습니다. 왜? 미국만 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. 유럽만.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반영이 됐으니 이제 전 세계는 한 번 파동을 준 겁니다. 우리나라 더 좋죠. 우리나라는 뭐 수출이나 이렇게 더 안 좋으니까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회가 온 것 같다. 그래서 1차적 하락 파동에 대해서는 종료를 개인적으로 선언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나 좀 보지요. 자, 개인들이 사실 15조 정도로 샀어요. 제가 이게 제일 우려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도 사실은 염두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다. 3파 때 이에 영향을 올 거다. 그러니까 반등 시 물량을 줄여주는 개인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수급을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외국인이 선물을 6,300개를 삽니다. 항상 시장을 상승할 때는 가장 공통적인 첫 번째가 외국인의 선물을 매수할 때. 자, 두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 매수 선물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해줄 때입니다. 근데 기관이 아까 매수할 때 잠깐 멈췄어요.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회가 있죠. 그래서 수량을 한번 볼까요? 봤더니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수량 매수를. 자,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귀환을 숫자상으로 매도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은 집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숫자도 결국 바뀔 걸 확률이 높고 거기에 이제 기관이 생각이 있으면 지금 사야죠. 오늘 사야 합니다. 개미들은 팔아줘야 되고 기관은 사야 됩니다. 만약에 개미가 사면 못 갑니다. 그러니까 기관이 사줘야지 개미가 팔립니다.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늘 연출되는지 봐야 된다. 물론 기술적으로는 단기 하락을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드디어 이분의 입에서 시장의 충격
종료되어 가고 있다. 단기적으로요.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김영진 대표와 같은 맥락이신데요.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. 그런데 아직은 좀 우리 시장은 어렵습니다. 단기로 지금 대응하기에는 참 가닥을 잡기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. 시장 잠시 볼까요? 유가증권 시장 8% 가까이 밀리면서 1700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 10%의 급락으로 전개됩니다. 505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흐름도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.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